여러분들은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민하다고 하면 까칠하다, 짜증이 많다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예민함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는 매우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다만 그 예민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달렸죠. 라고 말합니다. 예민함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예민함을 잘 다스린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나의 예민함 정도를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예민함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28가지 질문 중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예민함 자가 진단 테스트. 첫 번째,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 두 번째,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 세 번째, 층간소음에 민감한 편이다. 네 번째,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날 힘들 때가 많다. 다섯 번째,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 여섯 번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아홉 번째, 먼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열 번째,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11번째,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12번째, 문단속,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한다. 13번째, 운전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 14번째,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 15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 16번째, 밤에 무서워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 17번째, 사람들과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18번째, 긴장하면 호흡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19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다. 20번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쉽게 든다. 21번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22번째,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 23번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 24번째, 시험이나 발표에서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한다. 25번째,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 26번째,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27번째,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 같아 불안하다. 28번째,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총 28문항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말씀드린 항목 중 7개 이상 해당한다면 예민한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28문항 중 13개 이상이면 매우 예민한 사람에 속합니다. 처음 밝혔던 것처럼 예민한 성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민함을 잘 활용하고 관리한다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차이를 느끼는 데에 대한 민감성, 감각 처리에 대한 민감성,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옷이 바뀐 차이를 금방 알아채고 옷의 색상이 잘 어울리는지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알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차이를 느끼는 데에 대한 민감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면 이 예민함이 아주 좋은 특성이 되겠죠. 이런 예민함을 업무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발휘되어 꼼꼼하고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 중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한 사람과 반대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대인관계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민한 성격인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선 다른 사람의 행동과 주위 현상이 모두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다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 말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언어적 행동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고 상대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만 생각하세요. 예민함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분은 관계사고를 통해 관계성을 부여하여 연상을 통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피하려 하지만 계속 떠올라 힘이 들죠. 반면 예민함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또 내가 예민하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춰 대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연관짓지 않고 지금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내 에너지를 보존하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거의 기억을 연관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힘든 기억이 연상되면서 지금 현재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계속 곱씹어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사이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관계의 변화 역시 유연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차단하여 대응하긴 쉽지 않죠. 그럴 땐 예민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볼까요? 만약 너무 많은 정보에 피로해진다면 SNS나 TV 시청을 줄여보는 것이 좋아요. 또 근무 중이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것들을 치우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보세요. 생각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생각을 글로 풀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한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원인은 과거의 힘든 기억을 연상하여 지금 현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에 신경을 쏟지 마시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나와 연관 지으세요. 예민하다는 것은 내가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의 특별함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성공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 나올 건강체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체험하세요.